제군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제가 멀리서 찍기에 성공했습니다. 저희가 이 바로 앞에 렉이 있어가지고 원두 뭐 베이킹 용품 넣는 올려놓고 대충 찍었는데, 찍는 거를 조금 더 잘 찍기 위해서 렉 바로 뒤에다가 놓고 가운데 선반을 다 열어버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전했죠. 조금씩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발전한 겁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커피가 귀족 문화처럼 되어가는 게 불편하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흔히들 이제 커알못이라고 하죠. 혹은 뭐 알못 뭐 이런 식으로 뭘 모르는 거에 대해서 무슨 권위적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만연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왜 그게 문제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뭐 게임이랑도 많이 비교해 볼 수 있고 뭐 비슷한 현상이 꽤 많은 곳에 있어가지고 도처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많기는 한데, 어떤 특정 문화가 고이게 되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고도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낙후돼요. 도태된다고 해야 되나? 고도화된 사람들끼리의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반 유저들은 그걸 이해를 하질 못하는, 아예 할 필요가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것들은 이게 생사를 가르는 요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커피 못 먹는다고 죽진 않습니다. 불편할 수 있죠. 피곤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죽진 않아요. 그 정도의 생사의 물질이 아닌데 마치 인간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봉건사회주의 같은 느낌의 뭐 귀족 형태, 막 그러니까 흑백 논리처럼 모르는 놈, 아는 놈 이렇게 해서 인간을 다루는 태도가 바뀌는 이런 형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막 커피 먹을 때 보면 막 멜론 맛 난다고 하고 막 몽골하고 막 형용사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부사, 형용사, 전치사 다 나온다고요. 사실 먹었을 때 그냥 커피는 커피다 이렇게 느낀 사람도 많거든요. 그게 뭐 어땠어요? 그게 당연하잖아. 그게 처음엔 다 똑같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시작을 해. 근데 디프런트한 것들을 계속 먹다 보면 언젠가는 더 나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시야가 트여서 더 다채로운 맛을 찾게 되는, 이런 식으로 저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모르냐? 뭐 안다고 하지 마라. 뭐 이런 배척하는 듯한 이런 히트맨 문화를 양성하는 게 저는 조금 불편하다. 커피가 어떻게 보면 현대 미술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현대 미술에서 보면 점 하나 찍고 막 10억 뭐 하는 거, 김한기 작가님이 너무나도 유명하지만 그분의 작품이 막 100억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거 이해합니까? 이해를 아예 못하죠. 왜냐하면 왜 그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현대의 개념에서 보면 자본과 민주주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본 민주주의죠. 이게 단순하게 민주주의라고만 보기가 어려워요. 돈이 엮여 있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돈 없으면 못 산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돈적으로, 그러니까 경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소비자들은 이거를 이해를 아예 안 해버리는 형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들만의 리그에서 멜론만 나고 막 한 잔에 막 2만원, 3만원, 막 바샤커피 지금 뭐 46만원? 엄청 비싼 거 팔고 있던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마치 무슨 현대미술처럼 느끼지. 경영하는 측면에서는 내가 이런 것도 만들 줄 안다, 약간 람보르기니 만드는 거랑 똑같은 심리로 플래그 자동차를 계속 만들려고 하잖아요. 예전에 기아가 스팅어를 만든 이유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스팅어가 없어졌지만 각 회사마다 사실 뭐 페라리 만드는 것도 손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한 대 팔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연구개발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이 사활을 거는 이유는 내가 이 정도의 기술력을 보여줘야지만 그거에 대한 타당성과 권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되게 이어가는 건데, 커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커피도 권위적인 어떤 층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있는데 그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모르는 놈들이 이렇게 깔보는 듯한 인식은 굉장히 나쁘다. 저희가 미슐랭 3스타가 있는 그런 식당 가봤나요? 저 안 가봤거든요. 못 가봤어요. 시골에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갈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못 가봤습니다. 갈 돈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파이닝 다이닝 먹으면 안 됩니까? 뭐 돈 되면 먹는 거지. 그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고 경험하면서 알면 되는 거지. 근데 걷다 대고
파인다이닝도 모르냐? 아유 어디 가가지고 뭐 안다고 하지 마라. 뭐 그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지. 오마카세가 양상되는 거 나쁘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진입장벽이라고요. 하향 평준화됐지만 파인다이닝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행태적인 모습이라고. 단계적 성장인 거지. 되게 점진적으로 이게 산업이 변화돼가고 있는 거예요. 커피도 똑같아요. 처음에 이제 아메리카노가 되게 많이 양상이 됐어. 그러다가 그러니까 효율 중시, 우리나라는 모든 음식을 효율 중시로 만들다 보니까 더 빨리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더 괜찮은 로직으로 만드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슬로우한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드립커피가 나타나기 전에, 그래서 뭐가 나왔죠? 에스프레소 바가 나왔잖아요. 더 빨리 가볍게 다채롭게 더티하게, 그러니까 되게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메뉴들이 많이 나왔었죠. 에스프레소 바가 한참 유행했을 때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윤커피나 드립커피나 사이폰이나 시간을 가지고 먹는 커피들이잖아요. 그냥 한 번에 싹 때리고 먹고 나가는 그런 커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문화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딱 안 먹어봤냐? 뭐라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지역별 간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기도 하고 그냥 문화적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개선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일 수도 있다. 저희 라인 중에 드립커피 저 한 명 판다니까요. 저밖에 안 팔아요. 여기 중에 지금 드립커피 파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바보예요? 뭐 드립커피도 먹을 줄 모르는, 아니면 뭐 지금 뭐 아니잖아. 커피 맛도 모르는 놈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게 퍼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양식집이라고 라나코스타 하나밖에 없다고요. 서가인쿡 뭐 이런 거 없다고. 그냥 뭐 뷔페 없어요. 맥도날드도 없어요. 여기는. 그런 곳에서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거 쏙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땅 팔고서 그런 걸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야. 그렇다고 서울에서 인기 있는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너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샤케라또 여기서 판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샤케라또를 알겠냐고. 나도 안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샤케라또를 먹어보고 알겠냐고. 만들어준다 한들 이게 무슨 맛의 차이를, 다른 데는 어떻게 파는데 여기는 이렇게 파는구나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참 난감한 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설득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 그 설득으로 인해서 유일한 어떤 대체 불가능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룰 수밖에 없게 되는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행위가 굉장히 어렵다면 사실 카페 창업은, 특히 이제 커피 창업에 대해서는 저는 좀 권고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커피라는 게 아직도 저는 뉴비지만 너무나도 생각보다 깊어요. 시작은 겁나게 쉬운데 시작하고 나면은 이게 너무 어렵고 해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팔리는 객단가에 비해서 연구개발비가 비싸다고 해야 되나? 딱 그런 느낌이에요. 객단가에 비해서 연구개발비가 비싸요. 네. 우리가 AI 대체했을 때 전문직이 대체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전문직의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대체가 되더라도 수요가 있고 돈이 되기 때문에 굴러가는 거지, 반대로 자영업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고 복잡한 일들에 대해서는 객단가에 비용이 안 나오니까 AI로 대처하는 것보다 인간을 쓰는 게 더 싸기 때문에 대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동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웍지를 자동으로 하는 기기가 하나에 1,000,000원이다. 근데 팔고 있는 짜장면이 5,000원이야. 그러면 그냥 인건비를 쓰는 게 더 싸다고요. 1,000,000원짜리 이자보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물론 이제 뭐 생산량에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많이 파는 게 아니잖아요. 잘 팔리는 매장이 하면 좋겠지. 근데 안 팔리는 매장에서 그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요. 차라리 그냥 인간한테 하라고 하는 게 낫지. 혹은 사장님이 직접 하거나. 그게 더 싸고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특이점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음식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라고 해야 되나? 식경험은 굉장히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논리를 자꾸 주입하려고 하니까 이론적인 측면에서만 그걸 해석하려고 하지 오감으로 그걸 느끼거나 그걸 형용사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행태가 되게 부족하다. 근데 이게 지금 예술하는 거랑도 비슷해요. 예술도 보면 저게 왜 50억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저 그림이 어떻다라는 걸 느끼질 않고 있다고. 50억이라는 엄청난 자본심에 강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저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알고 있는 50억은 빌딩 강남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림 한 장 50억? 이러면 이제 비교가 안 돼요. 비교 우위가 굉장히 잘못된 거지. 그 사람의 인생, 서사, 여태까지의 포트폴리오나 그리고 그 사람의 기술력, 경쟁력, 그리고 환급성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보면서 사실 작품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0대 옥션 누구 있느냐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몇 퍼센트 생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10명 그 우리나라 10대 옥션 경매 제일 잘 파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전혀 모르잖아 우리는. 사실 거기에서 한 50%도 못 살아남는다고 해요. 한탕문화처럼 몇몇 작가들 외에는 아예 그냥 생존 자체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경매에서 아무리 잘 팔려도 계속 할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에 비해서 환급성이 안 되니까 되파는 거나 어떤 건 재테크가 안 되니까 미국은 되지만 유럽은 되지만 우리나라 작품들은 그게 또 환급성이 되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현금 유동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형평성이 없어요. 누구는 엄청 비싸고 누구는 엄청 싸고 막 공의 개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불균형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데 단순히 그냥 50억 개 비싸네 이렇게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탐구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지. 게이샤 뭐지 왜 이렇게 비싸지? 한번 먹어볼까? 아니면 안 먹어볼 거면은 물어보기라도 하는 거. 이거 왜 비싸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형성됐나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이렇게 다가가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그걸 그냥 에라 이 16,000원짜리가 이거 싼 거라니까 이거 네가 모르는 거지. 너 이것도 모르냐? 게이샤도 모르냐? 가라 그냥. 넌 이거 먹지 마라 하면 안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고인물이 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커피 전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좀 이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지만 그게 정의가 돼요. 나만 주장하는 개념은 아무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거짓말로 치부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중세시대죠. 중세시대에 몸이 불편하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신체적 결함이 있었던 사람들을 과거에는 처음 봤기 때문에 뭔지 몰라서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들을 명칭을 광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가 그걸 미칠 광을 붙여서 미친 인간이라고 이렇게 귀결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당시 중세 시대의 교황주의였죠. 완전 그냥 종교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광인이 더 인기가 있어 버리니까 교황이 견제를 한 거예요. 광인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이랑 부산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중세시대로 따지면 그냥 만날 일도 없고 머나먼 세계 이야기예요.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가다가 죽을 확률이 더 높다고. 산적만 나서 그냥. 중세시대면 더 했겠지. 그러다 보니까 로빈후드 뛰어다닐 때잖아요. 88세기면은 서울에 교황이 있다고 해도 그냥 뭐 있나 보다라고 할 정도지. 눈앞에 광인이 막 신내림하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행위들 막 이렇게 하면 와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상황상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배운 사람들이 많이 없을 테니까. 농부가 이런 더 많았던 시절이잖아요. 귀족의 퍼센티지가 뭐 한 3%도 안 되는 시대였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감옥으로 가지는, 지하 감옥에 이렇게 처박히는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를 보기보다는 근본적인 이유를 조금 더 관철하고 어떻게 하면 기준을 세울 수 있는지 정의론적 생각들이나 개념적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이 학습하고 답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갈팡질팡하는 트렌드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커피를 알아갈 때 전 시리즈에서도 말했지만 맛으로만 커피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요소로 커피를 해석하고 탐구하는 정신을 가져야지만 소비자들과 이 재료에 대해서 더 재밌게 논할 수 있는 거죠. 트러플 버섯 하나에 막 엄청 비싸요. 근데 저 왜 비싼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버섯을 먹을 바엔 새송이 버섯을 더 많이 먹겠어요. 제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 가격으로만 물건을 평가하니까. 맛도 다르다는 거 알죠. 하지만 양이 더 질릴 수도 있잖아요, 저한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어떤 해석의 방향성에 따라 어떤 물질이 평가받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 가치가 불온전해져요. 커피가 너무 쉬워요, 그게.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커피를 알고 정말 많은 곳에서 커피를 팔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어떤 80%의 커피 파는 사람들이 커피를 나쁘게 취급을 한다. 그러니까 뭔가 사소하게 여긴다. 커피는 어차피 돈이 안 돼. 커피는 필요가 없어. 커피는 그냥 서브지. 커피가 메인일 순 없어.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80%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정의가 돼요. 나머지 20%는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아니면 틀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는 트렌드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렇다고 그게 유럽에서도 똑같이 얘기되느냐? 아니에요. 유럽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 일본도 그렇게 안 여긴다고. 자기만의 교육의 성질을 가지고서 마이스터 정신으로 나아가야지만 그게 개성 있는 캐릭터성이 존재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세계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커피 생활을 할 때 조금 더 재밌게 커피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